안녕하세요. 버네티브 운영자 엔시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11번째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출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가 국정감사 등과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법이라든지 국회증언감정법 이런 것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안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의결한 바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법 제18조 2항 2호에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주체라든지 제3자의 이익에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법 제24조 2, 개인정보법 제24조의 2가 2의 1항에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정보위원회는 국회가 국정감사 목적으로, 여기서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고 의견한 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고 의견한 바가 있다.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 목적으로 국회에서 개인정보 요구했을 때 제출해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국회법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하게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위 사항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뭐 거부하거나 제출 못할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제출한다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느냐 뭐 요게 이제 핵심이긴 한데 정보 주체 없이 다른 법률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출 가능성으로 보는데 국정감사 목적으로 했을 때의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대부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준 해석례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끝마치시죠. 대부분 그냥 뭐 주민등록번호는 제출할 수 없구나. 뭐 국정감사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구나. 그런데 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을 한번 봐야 되죠. 그죠?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이런 표준 해석례라든지 해설서 뭐 이런 게 있을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아까 첫 서두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표준 해석례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축약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 견주어서 거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언급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가 우리가 페이지 수로 보면 159쪽이 됩니다. 159쪽.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법령 해석 심의 의결한 결정문 모음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년 107-012였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거 쭉 살펴보면서 날짜 순으로 돼 있고 넘버링이 돼 있어서 이게 넘버링이 돼 있어서 보다 보면 107-0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앞에 107-012가 있어야 되는데 뭐 혹은 뭐 10 뭐 얼마 여기 좀 다르죠. 여기 왜 넘버링이 돼 있다가 1, 2가 빠졌으니까 14, 15, 16, 17, 18 이렇게 넘어가죠. 19는 또 빠졌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꼭 그 넘버링이 그러니까 맞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좀 봤어요. 24까지 갔다 19가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심의 의결할 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이제 넘버링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접수가 되면 뭐든지 이렇게 뭐 2023년-01-01 뭐 2023년-01-02 이런 식으로 그 넘버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더 범위적인 검토가 있거나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날짜 순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중간에 좀 넘버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살펴보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7-0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7-012 그러면 148쪽이죠. 한번 좀 볼게요. 148쪽.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한쪽으로 이게 좀 화면이 좀 이렇게 밀리긴 했는데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요거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뭔가 이렇게 문의, 심의 의결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설명해 드리고 보기에는 또 영상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요것은 그 해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으니까 가서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참고해 보시고 뒤쪽에 국회에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국정감사 목적으로는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제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업은행이 보호법,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1항에 따라서 1호에 따라서 그 요청한 자료의 제출 목적으로 직원의 가족과 대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요. 또 여기도 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해서 결론부터 볼게요. 결론. 자,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의 목적으로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법 제40조에 따라서 요청한 특정 기간 내에 어떤 직원의 가족에게 대출한 건수라든지 또 해당 대출별 대출 금액 또는 일시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 가족과 대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상호 일치하는지 이런 대출별 대출 금액 및 일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국회가 국정감사 목적으로 국정감사 목적으로 여기 이제 중요하죠. 국회 증언 감정법 제2조에 따라 요청한 특정 기간 내에 소속 직원 가족에게 대출한 건수 또는 해당 대출별 대출 금액 일시 제출을 위해서 소속 가족과 대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감독원에는 요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국회가 국정감사 목적으로 했을 때 요 앞쪽에 읽어보시면 예,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에 여기에 국회가 요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기업은행이 개인정보 목적에 이용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29조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여기 안전성 확보 조치죠.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금융감독 및 국회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보호법 18조 5항, 요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런 거 놓치는 경우 있습니다. 요거 꼭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18조 5항에 따라서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것까지가 그냥 제공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에 가보면 대부분 개인정보의 제공 관련돼 있는 매뉴얼에 다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돼 있고 또 그런 절차대로 그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매뉴얼이 잘 공유가 되지 않아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의 절차상에 그냥 자료만 그냥 이렇게 딱 제공하고 그 나머지 후속 조치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개인정보법 제18조 5항에 제공받는 자에게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이제 어떤 그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마련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전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까지 하는 것이 내가 제공하는 자의 어떤 몫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서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요 상황에 대해서 요거는 그 중소기업은행에 관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상황이거나 이러면 또 다르게 심의 의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 여기도 보면 의결한 바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참고하라는 거죠. 참고하라는 정도로 보고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할 때는 그때는 또 다른 업무가 다르니까 기업은행은 금융권이니까 금융 관련돼 있는 법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부처에서 또 공공기관에 관련해서 뭐 국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의결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정감사에 관련돼 있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된 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해설서라든지 심의 의결을 봤을 때는 국정감사 요청으로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 맥락을 또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